아,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게 썸과 애니에 대해서 이제 day 85 이제 거기부터 시작할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썸과 애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 근데 사실 썸과 애니에 대해서 정확한 그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다. 오케이? 그냥 대충은 아는데, 그지? 오케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알고 가도록. 자, 그러면 일단 썸과 애니의 차이점은 뭐냐?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지? 썸과 애니는 딱 정확히 몇 개, 아니면 정확히 얼마만한 양을 얘기하는 거니?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딱 뭉뚱거려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정수량,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수량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에요. 오케이? 썸과 애니가. 하지만 차이점은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썸은 말이다. 썸은 우리나라 말로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약간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그죠? 그러니 안 그러니? 자, 약간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뭐야? 그건 이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그죠? 그치? 그러니까 썸과 애니하고 있을 때 큰 차이점은 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오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다? 그걸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몇 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하지만 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N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사물의 유무를 묻는 아니면 사물의 유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어떻게 얘기해요? 흔히 가만히 보면 뭐야? 우리가 썸은 긍정문에 쓰이고 N이는 뭐다?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인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지? 하지만 그건 주로 그렇다는 얘기야. 주로 대부분. 알겠니? 근데 왜 그럼 보통 썸은 긍정문에 쓰이고 N이는 왜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이느냐? 부정문 한번 생각해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I don't have any mone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오케이? 일단은 나는 돈이 없다라는 표현이잖아, 그죠? 이해하겠어요? 응? 그 다음에 너 돈 좀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어떻게 돼요? 왜 그렇게 나 왜 그게 그 생각이 그 예문밖에 생각 안 날까? 돈 100개. 오케이. 자, do you have 할 때 어떻게 해요? 돈 있니? 라고 할 때 any money 이런 식으로 해석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안 그러니? 네. 이게 왜 그래? 자, 부정문과 의문문이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 뭐 있느냐 없느냐 말을 물어보는 거지, 그죠? 이해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사물의 유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오케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자,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약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무한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하겠니? 이게 바로 N의 속성이에요. 하지만 썸은 뭐니? 썸은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지, 있긴 있는데 바로 뭐야? 약간이란 얘기지, 그지?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지? 어떤 차이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거를 좀 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 그 책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자, 1번을 봐요. 자, 일반적으로 썸은 긍정문에, N이는 부정문에 쓰인다. 자, if 다음에는 썸과 N이는 모두 쓸 수 있으나, N이가 보다 일반적이다. 오케이? 됐니? 그거를 지금 무작정 보지 말고, 그건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편안하게, 요 본성, 오케이? 요거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면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됐어? 오케이. 자, 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근데 2번 봐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without, never, seldom, rarely, hardly 등의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any를 쓴다. 이게 사실 수능 모의고사 그 유형이야, 사실은. 오케이? 이와 같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부사하고는 오케이? any하고 함께 쓰이지 이것이 썸과 쓰이지는 않는다. 오케이? 이해하겠니? 됐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눈 두 장 찍어놔.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You can read this book without any trouble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지? 이걸 갖다가 without some trouble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어색하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you should never do 그 다음에 any of the following 이런 식으로 보통 쓰이지 이걸 갖다가 some of the following 이런 식으로 쓰면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야. 됐지? 오케이. 자, 다만 우리 책에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 봐봐. There was seldom any trouble finding a seat 이렇게 나왔지, 그지? 오케이? 자,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 용어의 단어의 쓰임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저 그거 있지? 셀덤과 레어리는 뭐니? 무슨 차이야? 어떤 뜻이야 이거는? 셀덤은 어떤 뜻이죠? 동사하고 합쳐지면 셀덤. 뜻 뭐야 뜻?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아니에요. 셀덤. 전혀 아니에요. 좀처럼이에요. 좀처럼. 오케이? 야 이거 봐라. 우리 아이들도 이거 모르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좀처럼 그러니까 동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건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동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러면 rarely는 뭐니? rarely 비슷한 내용인데 rarely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렇게 하는 것이 드물다라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알겠니? 이거는 뭐야? 드물다 이런 표현이에요. 동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는 바로 뭐냐면 바로 빈도를 나타내는 거야. 빈도. 빈도가 뭔지 알지? 얘는 빈도부사라고. 얘는 빈도부사예요. 빈도부사인데 우리가 빈도부사 요즘 안 쓰고 요즘 좀 쉽게 쓰더라고. 뭐라고? 횟수부사. 그럼 느낌 더 오지. 그죠? 우리 원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셀덤과 레얼리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how often에 대응하는 개념. how often. 오케이? 이해하겠니? 그런 개념을 했을 때 셀덤과 레얼리다. 됐니?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좀 더 명확하게 선생님 표현을 해주자면 자 이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어떠한 일을 갖다가 얘가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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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야 원래는. 그지? 근데 여기서 셀덤과 레얼리를 썼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셀덤과 레얼리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중에서 그냥 요때 한 번 하고 그 다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가령 여러분 산책하는 걸 생각해봐. 산책 아니 운동. 오케이? 운동을 같이 얘가 만약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오케이? 이해하겠니? 오케이. 자, 그럼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의 많다. 그거 있었죠? 그게 뭐예요? hardly 또는 뭐야? 같은 표현이에요. hardly, scarcely가 같은 표현이에요. 얘네들이 바로 뭐야? 거의 않다. 동사하고 합쳐져 가지고 거의 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얘네는 뭐예요? 얘네는 빈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야? 얘네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정도. 이건 정도부사야. 어느 정도 했느냐? 아이 거의 안 했어. 이런 말이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 어떤 하나의 일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오케이? 어떤 하나의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얘는 뭐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요거밖에 안 했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하겠니? 요 그림의 차이를 보면서 알 수 있겠지. 그치?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서는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맞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자석을 찾는데 어떤 고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 안 그러니? 고충이 거의 없었다. 그럼 자석을 찾는데 고충이 거의 없었다 이 말이지. 아무 거의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지.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성격이.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럴 때는 여기서 셀덤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뭐를 해야 돼? hardly를 쓰는 게 맞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우리 저기 옆에 보면 해석 자체를 봐봐요. 해석 보면 자석을 찾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해놨지, 얘가 해석을. 그지? 이렇게, 만약에 이걸 나타내는 표현일 때 우리가 반드시 뭐야? hardly라는 표현을 써야 돼. scarcely나. 오케이? 그래서 seldom이랑 rarely를 쓰면 안 되겠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바꿔요. seldom을 지우고 hardly 또는 scarcely로 바꿔라.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해할 수가 있다. 3번을 봐봐. 우리가 some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문에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 오케이? 알겠니? 꼭 긍정문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의문인 경우에는 그럼 어떨 때 some이 쓰일까?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일단은 이해를 해봐. 이해를 하고 나면 더 쉽게 자기 걸 여러분 걸로 암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자,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니? 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보통의 의문문에는 any를 쓴다. 오케이? 그거는 말 그대로 뭐야? 유무를 묻는 표현이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나와. 하지만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할 때에는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할 때는 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some이라고 이렇게 묻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이 말이지.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런 맥락에서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 이 말이지. 자, 요청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은 요청할 때는 그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some인데 요청은 좀 약간 좀 성격이 조금 그런데 뭐냐면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some을 쓰면 상대방이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덜 하겠지, 그지? 그러냐, 안 그러니?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some more이 아니라 만약에 any more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거 좀 말하고는 싶은데, 더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린 좀 빼잖아. 그러냐, 안 그러냐? 오케이? 하지만 서양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만약에 우리가 some이라고 해준다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건 아는데, 오케이? 있다는 거 아니까 자, 더 먹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이 좀 덜 하겠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그거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낌이 온다. 됐니? 오케이? 그러니까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할 때는 some을 쓴다. 오케이? 그거 하나를 좀 기억하면 되겠어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서 제안하거나 요청할 때도 우리가 some을 쓴다.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쉽게 돼요. 자,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지금 이게 some과 any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럼 여러분들 이게 some이나 any하고 이렇게 합쳐진 말이 뭐가 있어요? 얘네들 합치면 어쩌고 얘네들 body. 그치? 오케이? Somebody, anybody, 오케이? Body one, someone, anyone, 오케이? 또 뭐예요? Thing, 뭐야? Something, anything. 이와 같은 표현 있죠? 오케이? 이와 같은 표현들도 다 뭐야? 지금 요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응? 자, 그러나 4번을 보자. 4번은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서는 some을 쓴다. 하지만 어떤 뭐뭐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any를 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저자가 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근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요. 이건 TS라고 하면서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사실 TS는 아니야. 왜냐면 이건 우리 이제 대방원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자, TS라고 합시다. 그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기에서처럼 some이 약간이라는 의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약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있잖아. 그지? 하지만 여러분들 사전 찾아볼 때 some이 약간이라는 뜻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지? 어떤의 의미가 있지, 그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자, any가 사물의 유무, 요걸 묻을 때는 보통 해석을 하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하겠냐? 예를 가지고 뭐야, do you have any money? 돈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any를 보통 해석을 하지 않잖냐? 그래, 안 그래요? 오케이? 하지만 any가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any가 어떤 뜻?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도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걸 알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지? 어떤 경우에 그런 식으로 쓰이느냐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니? 오케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이해하는 거는 그건 아주 기본적인 그 실력만 있으면 돼요. 그지?
하지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영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것은 그 실력적인 차이가 그냥 뭐 2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몇십 배야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오케이? 그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어쨌든 근데 그거는 먼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쌓아가면 돼. 됐지? 오케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독해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영작하고 여러분들 스피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문법은. 자 어쨌든 썸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약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썸하고 any는 말이야. 이게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다 꾸밀 수 있지,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썸과 any는 수나 양을 다 얘기하는 표현이잖아. 그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수적인 것이 왔을 때 이게 약간의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뭐가 와야 돼요? 만약에 약간의 책들 하면 어떻게 돼? 약간의 책들 하면 어떻게 돼요? Some books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셀 수 있는 명사, 즉 이게 어렵게 얘기하면 가산명사가 왔다고 치면 일단 단수가 와요, 복수가 와요? 약간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복수가 온단 말이야. 이해하겠니? 오케이? 이때의 썸은 뭐다? 약간의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지. 됐어요? 자, any도 보면 해석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였을 때, 오케이? 사물의 유무를 얘기하는 거 그런 식으로 쓰였을 때는 뭐를 쓰는 거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쓸 때는 당연히 복수 가산 명사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했다. 잘 못 듣는다고.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됐니? 오케이. 명확히 하란 말이야. 물론 하지만 이때는 보통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요러한 의미로 쓰였을 때. 됐니? 오케이. 자,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 뭐 이렇게 애니 지금 이렇게 뭐 애니북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하지만 셀 수 있는 명사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양적인 명사는 당연히 뭐야? 양적인 것은 단순히 복순이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지? 다만 형태적으로 뭐 단수 형태지, 그지? 오케이? 단수 형태가 그러니까 단수 형태가 명사가 오는 것 뿐이지. 양적일 때는 양적인 명사가 올 때는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는 구분 대상이 아니고 자 요번에는 그럼 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약간의 이런 뜻 말고 무슨 뜻이 있다? 어떤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지, 그지? 오케이? 그럼 어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뭐 어떻게 쓰이는 거냐? 자 요렇게 해요, 요거. 자 뒤에 분명히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는데 오케이?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는데 바로 뭐야?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는데 여기 단수의 형태가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는 여러분들의 해석을 이때 썸은 뭐다? 바로 어떤의 뜻이다. 이해하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영영사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로 많이 나오는데 봐봐. 예를 들어서 There must have been some mistake. Some mistakes가 아니지, 그죠? 이게 만약 some mistakes 온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some mistakes가 오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약간의 그러니까 틀림없이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니? 하지만 이게 some mistake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실수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니? 오케이?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될까? 자, some fool drove into the back of my car. 이때도 some fools 하면 어떻게 돼? some fools 하면 이때는 뭐야? 일단은 어떤 그 바보들 이 말이잖아. 몇몇 바보들이 이런 느낌의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하지만 이게 some fool 하면 뭐야 이건?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이 말이지, 그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알겠지만 into라고 하는 표현은 뭐야? 우리가 어떤 충돌을 할 때 영어에서는 걔네들은 의식적으로 into를 쓰지요. 이제 걔네들 그 사고방식 속에는 충돌하면 뭔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항상 그래서 충돌할 때는 into를 많이 쓰잖아. 우리가 걸어가다 어디 부딪히면 어떻게 돼? 걸어가다 부딪히면
walk into 이렇게 하잖아, 그지? 걸어가다 벽에 부딪혔다면 어떻게 돼요? walk into the wall, 그지? 알겠니? 오케이. 요거는 그런데 뭐야? 그러니까 drive into 어쩌고 하면 어떻게 돼? drive into something 하면 차를 몰고 가다가 어디에 부딪히다 이 말이지, 그죠? 이해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바보 같은 놈이 뭐야? 내 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런 표현이지, 그지? 내 차 뒤를 이렇게 들이받았다, 오케이? 됐니? 오케이. 어떤 책인지 알겠어? 비교해보란 말이야. 가만히 듣지 말고. 이거는 진짜 초등학생도 지금 이 내용 들으면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지금 처음부터 설명했잖아. 그치?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약간의 뜻이라고 하면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하지만은, 예를 들는데, 야, 이게 만약에 약간의 의미라고 한다면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올 때 당연히 복수가 와야 된다. 단수가 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야? 약간의 뜻이 아니라 바로 뭐야? 어떤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n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any가 아까 선생님이 정말 어떤 뭐뭐라도라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그랬죠? 그제? 이게 바로 요거예요. 자, any 다음에 분명히 가산명사가 왔는데 셀 수 있는 명사가 왔는데 이게 유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그냥 복수형이 와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근데 요거 다음에 뭐야? 단수의 형태가 왔다 라고 했을 때 이때 any가 바로 무슨 뜻이야? 이때 any가 바로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뭐뭐도 또는 어떤 뭐뭐라도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긍정문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 우리 예문으로 했을 때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Any child can do it. 이게 무슨 뜻이에요? Any child can do it. 이거 무슨 뜻이겠어? 야, any 다음에 지금 단수형 왔지, 그죠? 뭐예요? 어떤 애라도 이런 말이지, 그지? 어떤 애라도 뭐야?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야. 됐어? 오케이. 자, 이거는 영작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사실 독해를 위해서도 금방 빨리빨리, 오케이? 직관적으로 알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여기 아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것까지 이제 심도 깊게 들어갔을 때까지 심도 깊게 들어간 내용도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 표현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지 뭐 최상급의 다른 표현 이렇게 외우잖아, 그치? 아우 우리가 뭐 최상급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외우는 게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이 중에 문법이 돼 있으면 또 뭐를 들을까? 최상급 다른 표현은 최상급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런 거 있지. 비교급 than any other 뭐야? 비교급 than any other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거지. 비교급 than any other 알아. 여러분들 최상급을 다르게 표현할 때 이런 말 하거든. 비교급 뭐 한 다음에 이렇게 외워요. 막 비교급 다음에 then any other. 정작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요 뒤에 단수 명사가 와야 된다. 오케이? 이 단수 명사를 외우게 하거든. 문법을 알고 있으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할 때 알겠니? 보통 이걸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됐어요? 이 복수명사를 딱 써가지고 오케이? 근데 일단 단수 명사가 와야 돼. 근데 왜 그러느냐를 설명 못한다 아무도, 그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단수 명사가 와야지만 이런 뜻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he is taller than any other boy in the class.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있다고 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지, 그치? any가 왔는데 뒤에 뭐가 왔어? 단수명사 왔지, 그치? 이건 무슨 뜻이다? any는 어떤 뭐뭐라도, 어떤 뭐뭐도. 됐어? 그럼 해석은 딱 되는 거야. he is taller 하면 어떻게 돼? 그는 더 크다 이 말이지.
걔가 더 크다. 됐어? 근데 어떻게 더 큰 거야? Than any other boy. 다른 어떤 남자애보다도 됐니? 다른 어떤 남자애보다도 어떻게? 더 크다. 그러니까 뭐야? 짱 크다 이 말이잖아. 이해하겠어? 그 반에서. 됐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르게 해보면 당연히 이건 이 얘기죠. He is the tallest boy in the class. 이런 말이잖냐 이게. 그치? 그 반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이다. 됐어요? 됐지?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해서 항상 영어는 하나다. 오케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야. 그치? 지금 이게 바로 그것이다. 영어를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려운 것까지 설명했다. 그치? 자,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비교를 해볼 게 있는데, 그래, 필기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물의 유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any를 쓴다고 그랬지, 그지? 사물의 유무를 얘기할 때는, 그지? 근데 그거 말고 행위의 유무를 얘기할 때는 뭐냐? 그런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뭐예요? ever입니다, ever. 오케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뭐야? have ever pp 이렇게 하지, 그지? 그치? have ever pp가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뭐뭐 한 적이 없다는 뭐예요? have never pp, 그지? 그때 never가 not plus ever 이렇게 합쳐진 거잖아, 원래는. 그래, 안 그래요? 이해하겠니?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any가 사물의 유무, ever가 뭐 행위의 유무. 오케이. 자, 오늘 선생님이 정말 값진 거 하나 알려줬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Day 86. 그거는 너무나 이제 센 기초가 나와 있다. 센 기초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만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지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수적으로 만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양적으로 만원일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 또 수적으로 약간 있는 또는 양적으로 약간 있는 그 다음에 또 뭐야, 수적으로 거의 없는, 양적으로 거의 없는 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분명히 그랬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과학적이 어떻게, 나는 더 과학적이라고 보거든. 그냥 수하고 양의 공통적으로 다 쓰이잖아, 그지? 근데 영어는 꼭 희한하게 뭐야,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해, 또 세분을. 그래서 적어도 뭐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어휘보다 영어의 어휘가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500배 많다, 500배 이상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주장하기를.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그지? 오케이? 우리가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과거 이미 시간이 지나간 일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뭐 했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하지만 영어는 어때요? 그걸 또 구분을 하잖아, 그지? 단순하게 특정, 과거 지나간 어떤 특정한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를 얘기할 때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그죠? 오케이? 근데 그때 과거의 일이 뭐야? 현재와 관련이 있을 때는 뭐야? 현재 완료를 쓰잖아, 그지? 그러냐 안 그러니? 우리 미래일을 얘기할 때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영어는 또 어때요? 그 각각의 경우에서 막 여러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막 쓰잖아. 진행형을 쓰기도 하고, 진행형 시제를 쓰기도 하고, 비고잉투를 쓰기도 하고, will을 쓰기도 하고. 그러냐 안 그러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잖아, 그치? 자, 그거예요. 요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요번엔 이제 수적으로 많은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식으로 수적으로 많은은 뭐예요? many지, 그죠? 오케이? 양적으로 많은은 뭐야? much, 그치? 오케이? 야, 수적으로 많은 거니까 당연히 뒤에는 단수가요, 복수가요? 복수가 오지. 복수 명사가 오고.
그 다음에 머치는 양적인 거니까 양적으로 많으니까 뒤에는 양을 나타낸다는 건 단순히 복순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지. 어? 다만 뭐다? 단순 형태의 명사가 오는 것이다. 그지? 이해하겠어요? 대답.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수적으로 이거는 수적으로 많은 거고 이건 양적으로 많은 거고. 자, 근데 우리가 둘 다 쓸 수 있는 게 뭐야? 수나 양에 똑같이 쓸 수 있으면서 많은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치. 얼라러브하고 얼라러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라처브 나와야 되고 또 뭐야? P로 시작하는 거. 그치. plenty of. 오케이? 됐니? 오케이? 이래 세 가지는 뭐야? 다 수와 양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수와 양에 다 쓸 수 있다. 근데 옛날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참 골치 아픈 골 때리는 문제인데 이렇게 돼요. 이 얼라러브 라처 그 다음 플래니어 저학년 때 문제지. 저학년 때 요즘 안 나오죠. 요거 딱 밑줄로 놓고 이게 매니게 멋지게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오케이? 그런 문제는 내선 안 되는 거지 원래. 그지? 근데 만약에 재수없게 그런 문제를 내는 걸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요 뒤에 이게 수적인 건가 양적인 건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왜냐면 언어는 뭐야? 이렇게 연속성상이 있는 거잖아.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이해하겠니?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야?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게 돼 있다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연대 형동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이게 만약에 수적으로 만인이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오겠어? 복수 형태의 명사가 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왔다 하면은 그때는 뭐야? 매니의 의미로 쓰인 거다. 알겠니? 근데 뒤에 단수 형태가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는 양쪽으로 지금 얘기했다는 거지, 그지? 이해하겠어? 그때는 멋지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만원의 뜻이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있는, 약간의 라는 의미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의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수적으로 약간의, 그러니까 소수의 이런 말인데 원래는. 오케이? 알겠니? 자, 소수의 약간의 무슨 뜻이 뭐가 있어요? A few죠, a few. 야, 이씨, 이것도 대답 못하면 큰장이다 진짜. 중학교 혼나온 거죠. 자, 이거는 뭐야? 수적으로 약간 있는 소수의 이런 말이지, 그지? 양적으로 약간 있는 뭐야? A little, 그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요 다음에는 뭐가 와? 이건 수적으로 약간 있는 거니까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 오고. A little 다음에 뭐가 와요? 양적인 거니까 단수 형태의 명사가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기 man이나 much처럼 여기 그럼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방금 전에 배운 거 약간의 무슨 뜻이 있어? 뭐 some. 오케이? some이에요. any를 쓰면 안 되지. any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뭐야 유무를 얘기하는 거지, 그죠? some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약간 있는 거니까 some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겠니? 대답. 역시 마찬가지. 여기 복수명사 올 수도 있고 단수명사 올 수도 있다. 어쨌든 some이라고 하는 것은 수와 양에 다 쓰인다. 사실 우리가 근데 독해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자, 거의 없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에서 어떻게 되나요? 거의 없는. 거의 없는이라는 표현은 그치, few죠. 그러니까 여기 부정관사 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뜻이 아주 그냥 달라진다, 그지? 오케이? few가 들어가면 거의 없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양쪽으로 거의 없는은 뭐야? little, 그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다음에는 뭐야? 이게 좀 알아야 될 게 거의 없는일 때는 수적으로 거의 없는 때 단수가 올까 복수가 올까? 거의 없는. 함정이죠. 내가 선생님 지금 말하는 게. 그지? 복수야 단수야? 거의 없는. 그래, 복수예요 그래도. 그지? 단서가 넘어가네 이제. 리를 다음엔 당연히 이건 뭐 단수 형태의 명사보다 양적인 명사니까. 됐어요? 이게 왜 선생님 이게 few가 거의 없는인데 왜 이게 복수명사 쓰여요? 그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런 관점이라고 그랬어. 자, 똑같은 건데 여기서 사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기에 딱 해가지고 여기서 영환이가 다 먹었어. 몰래 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바라봤을 때 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뭐가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는 거의 없다 이 말이지. 그죠? 이제 사탕이 거의 없다 이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few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few candies. 이해하겠니? 이거는 네거티브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그지? 오케이? 하지만 이걸 똑같이 바라보는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몇 개는 있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잖아. 그지? 뭐예요? A few candies. 나 있으니까 너 여기서 먹고 싶은 만큼 먹어라. 오케이? 몇 개 먹어도 좋아. 자, 이건 파지티브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지? 이해하겠어? 오케이.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상은 너무나 기초적인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독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있다. 독해적인 관점에서 뭐냐면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만약에 주어로 오게 됐다고 한다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할래? 일단 얘가 여기 주어 자리에 이렇게 왔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할래? 이걸 갖다가 거의 없는 뭐가 뭐뭐 한다. 이건 이상하지, 그지? 거의 없는 뭐가 뭐뭐 했다.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학교 시험과는 무관하지만 그냥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좀 필요해요. 이건 거꾸로 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의 없는 뭐가 뭐뭐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는 명사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겠니? 이렇게 하는 명사는 거의 없다. 됐니? 됐어요? 대답. 야, 왜 대답이 이 모양이야? 알겠어? 네. 영수야, 대답 좀 해라, 큰 소리로. 혜림아. 이게 뭐예요? 뭐뭐 하는, 그러니까 V 이하하는 명사는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다. 자, 그리고 거기 한번 봐라. 우리가 보통 그 1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은 많은 양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긍정문에서는 a lot of, lots of, 또는 plenty of를 쓰며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many와 much를 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배운 게 뭐야? many하고 much 같은 경우 뭐 얘네는 뭐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다 쓰이고 있고 이렇게 많이 외웠잖아, 그지?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는 much는 긍정문에 잘 안 쓰여요. 오케이? 알겠니? 일상영어의 어떤 일상적인 영어에서의 일상적인 영어에서는 긍정문에 이렇게 much를 사용하지 않아요, 잘. 오케이? 그럼 much 대신에 뭐야?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걸 써요. 됐니? 자, 하지만 many 같은 경우는 다 골고루 쓰여요, 사실은. 오케이?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래머링 뉴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온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much 하나만 기억해. much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긍정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much가. 오케이?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살아있는 영어를 알기 위해서는. 자. 하지만 이제 이번에처럼 many와 much를 긍정문에서 쓸 때에는 to, add, so 그리고 very와 함께 쓰인다. 이와 같은 것들하고 이제 자주 쓰인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밑에 있는 예문들을 보면은 이런 거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 그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딱 보면 그렇지 라는 느낌으로 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학교 시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3번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부정 표시 봐요. a few와 few는 다음에 복수명사를 쓰며 당연히 그 주체가 되는 주어가 복수인 명사니까 당연히 복수 취급해서 동사는 당연히 복수동사 와야 되겠지. 그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 지금 가만히 보면 뭐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지면 뭐예요? 문법적으로 따지면 여기 파란색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따지면 다 뭐야?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이해하겠어?